스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아카데미 12개 부분 노미네이트 되었던, 여기서 노미네이트란 후보로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12개 부분에서 후보로 올랐던 그런 영화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킹스 스피치입니다. 킹스 스피치. 그 말더듬이 왕, 킹스 스피치라는 포스터에 보면 말더듬이 왕, 세상을 감동시킬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다, 이렇게 카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떠냐면요, 맨 먼저 그 아나운서의 방송이 먼저 나오고,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방송을 하느냐면, 영국 국왕이 개회사 첫 방송 연설을 하셨고, 오늘 드디어 차남인 요크 공자께서 전 세계를 향해 첫 연설을 하십니다 하면서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58개 나라가 참석한 세계 최대 규모의 대영 제국 박람회에서 방송 카메라도 준비되어 있고, 박람회장에 수많은 인파가 요크 공작을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요크 공작은 빨간불이 켜졌다, 녹화가 시작된다고 빨간불이 탁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연설문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주인공 요크 공작은 영국 국왕 조지 5세의 차남이었어요. 둘째입니다, 둘째. 그 둘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왜 둘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냐면, 첫째가 이혼녀 심슨 부인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영국 국왕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동생 차남인 요크 공작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요크 공작은 말을 더듬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이크 앞에만 서면 벌벌 떨면서 연설문조차도 제대로 보고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크 공작의 부인은 늘 자기 그 남편을 격려를 하면서 괜찮다, 당신은 분명히 잘 될 수 있다. 내가 한번 그 언어치료사, 스피치 그 강사들을 좀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좋다고 하는 스피치 강사나 또는 언어치료사들을 왕궁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왕궁에 모셔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보지만 요크 공작은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대부분 다 그냥 퇴출돼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던 도중에 부인은 그 괴짜 선생이라고 하는 라이오넬 로그라는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는 정규 대학도 안 나왔지만은 실력만은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크 공작의 부인이 그를 찾아가서 왕궁으로 와서 우리 공작을 좀 스피치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그 선생은 아닙니다. 배울 사람이 우리 학원으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은 자기 남편 데리고 학원으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라이오넬 로그가 참 잘했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대가 국왕이라 할지라도, 배우는 사람이 국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죽지 않는 당당함에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야, 그렇다.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력이 아니고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이 뛰어나면 국왕까지도 그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쓰고 책을 읽고 녹음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막 뒹굴게 하고 소리를 막 꽥꽥 지르게 하고 이렇게 이상한 교수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자
요크 공작이 야 너무 이상하다면서 이게 또 버티지 못하고 이걸 뛰쳐나갑니다. 그래 뛰쳐나갔는데 그 다음 날 자기 아버지 영국 국왕에게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바보 같은 놈, 덩신 같은 놈 하면서 이렇게 또 혼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에 빠진 나머지 집에 돌아와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로그 선생이 헤드폰을 쓰고 책을 읽었던 당시에 그때 녹음했던 CD를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선물이 그 CD가 책상 위에 있는 걸 보고 그 우울한 마음에 그 CD를 들어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CD에 자기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하나도 말을 더듬지 않는 겁니다. 우와 이거 너무너무 신기하다 싶어서 그 다음날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로 로그 선생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찾아와서 이제는 로그 선생이 시키는 대로 뛰라면 뛰고 구르라면 구르고 소리 지르라면 지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 로그 선생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고 로그 선생이 요크 공작에게 어릴 적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어릴 적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쭉 들어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로그 선생이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야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요크 공작은 어릴 때 왼손잡이였고 안짱다리였어요. 다리가 안짱다리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왼손잡이 왼손으로 쓴다고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고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을 대로 죽어버렸고 자존감이 죽을 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안짱다리로 걷는다고 해서 다리에 부목을 대고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는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유모와 자기 형 아버지까지 전부 다 자기에게 병신 같은 놈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로그 선생이 알아내고 그걸 치유를 해줍니다. 그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괜찮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그리고 이 사회가 잘못이다. 그 유모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그냥 용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요크 공작을 설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요크 공작은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어릴 적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말을 지금 잘 못한다 싶으면 자신의 과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과거에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또 트라우마를 발견했다면 이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을 물 위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마음 위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자기 부인에게 또는 자기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릴 적에 이런 상황을 겪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그 요크 공작도 어릴 때 모형 비행기 조립을 좋아했는데 이걸 좋아한다고 매우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신이다, 모자란다, 쓸모없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기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로그 선생이 그 부분이 내 잘못이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치고 발악을 하게 하고 막 뒹굴게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화 말미에 가면 요크 공작이 대관식을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관식은 이제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는 그런 공식 행사죠. 이때 이제 자기가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로그 선생하고 같이 갑니다. 이때 이제 그 대관식을 주관하는 신부님이 로그 선생을 보더니만 어디 촌에서 있는 영감을 데려왔나 생각하고 저 사람 보내고 자기가 아주 훌륭한 스피치 강사를 언어 치료사를 소개해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크 공작은 이 사람 자리를 옆에 따로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이제 드디어 대관식이 시작되고 요코 공작은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쳐다본 로그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아직도 W자에서 아직 좀 더듬어요. 이러니까 그 요코 공작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야 난 줄 알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웃음으로 받아치는 여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코 공작은 그 로그 선생에게 1944년에 공로 훈장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지내면서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를 좀 배우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한번 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피치를 잘 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동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수정해라, 이거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자신감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 혼자서는 사실 매우 하기 힘듭니다. 옆에 선생님이 조금만 탁 도와줘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선생을 만나기가 참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치를 잘하기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3가지 교훈을 이 영화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